자, 참 요상한 시장입니다. 네. 일단 우리 제목으로도 잡았지만 유가 폭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네. 어제 미국 시장부터 먼저 비춰보면은 좀 극명하게 갈리는 시장이었습니다. 개장 전부터 해서 선물이 뭐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해 있었고, 개장 후에도 계속 조금 조정이 나온다가 11시 기점부터 시장이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하락 마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감, 이렇게 지수만 보더라도 시장이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이제 국채가 하락 마감, 유가 같은 경우는 8% 하락 마감, 기타 원자재까지 다 동반해서 하락을 하는 마감이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시장이 좀 난해한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국채가 동반해서 하락하는, 그다음에 시장까지 함께 하락하게 되면 통상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단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시장에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외면됐던 성장주 같은 경우로 뭐 수급이 몰린다, 그런 논리로 해서 그 나스닥 같은 경우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로블록스라든지 최근에 약했던 대형 IT주 이쪽 급부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페북이 그렇게 약하더니 5% 오르더라고요. 네네. 참 시장이 거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 아예 극단적인 시장은 아니다, 그래도 체력적으로 좀 틈새는 보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각 시가총액 중에서도 주요 종목들 쪽에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좀 상대적으로는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바닥권이 왔다는 표현이 맞을지. 근데 저는 조금 버티고 있는 시장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이 무서우냐면 버틴다라는 거는 사실 그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버티다 이게 탁 터지면은 그때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잘 방어한다와 버틴다의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지켜낼 수 있을지, 버티면서 아니면 버티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인지, 이게 이제 가장 두려운 거죠. 지금에서는 저는 또 다른 시스템 리스크가 없으면 큰 하락은 없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하락이 있을 거였으면 뭐 환율이 어제 뭐 기업 측면에 결제가 있었지만은 한 1,310원 정도 이상을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이 한 차례 레벨 다운이 되는 게 맞는데, 시총 상위 중에 빈 종목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의 그런 현상을 봤을 때는 이 버틴다는 게 뭐 무너짐을 앞두고 지금 뭐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다른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좀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상해도 1%대, 중국 증시, 항생도 뭐 한 1.5%대 평균, 니케이도 한 1.2, 대만 지수도 1.37. 전반적으로 다 약세네요. 근데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은 올랐지만 유럽 시장이 EU가 지금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발 경기 침체, 결국 이거에 대한 공포 아니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경기 침체에서 유럽발 경기 침체로 이게 워딩이 약간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시장에서 계속 공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침체가 오면은 언론에서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오게 되거든요. 한번 예상하지 않았던 때. 한번 겪어봤다 보니까, 저희가 뭐 서브프라임도 겪어봤다 보니까 시장에서 시그널을 뭐 기사를 통해서나 그렇게 계속 주는 걸로 보이고요. 유럽발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계속 우려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유럽의 중앙은행 정책으로는 현재 뭐 자본의 흐름이라든지 금리 인상기에서 버티기 힘든 건 맞거든요.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또 한번 유럽발 그 위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위기 같은 경우가 실제로 불거진다면은
뭐 지수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한 번의 뭐 레벨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미리 시장에서 시그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 유럽발 가능성도 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을 뭐 방어하는데 외환보유고를 얼마를 썼으니까 뭐 외환고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다 우려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다 지금은 다 우려감이고 먼저 시장에 이제 반영되어 나갔던 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 좀 극단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지금 주식시장의 시그널이겠습니다. 네, 참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좋았던 주식, 이제까지 정말 잘 버텼던 주식들이 또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고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장 먼저 빠졌던 기술주들이 먼저 가장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이 기술주들이 빠진 만큼 다른 주식들도 이제 키 맞추기 형태로 돌아가면서 빠지는 건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이게 그런 형태가 안 좋은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안 좋죠. 네. 밑으로 레벨이 다운되면서 키 맞추기를 하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게 안 좋은 모습이고 유가가 불러온 하나의 나비 효과기는 하지만은 뭐 조선, 그다음에 신재생, 오늘 정유 이런 군이 동반해서 꽤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딱 유가만큼 폭만큼 오늘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저희가 뭐 각 업종별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 봐야 되겠고 그 중에서 뭐 사이클상으로 조선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큰 사이클의 변화는 없는데 키 자체가 그 유가 같은 경우가 하락의 폭,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빠르게 반영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유가와 천연가스 같은 경우, 즉 뭐 유가와 LNG 같은 경우가 가격의 상관관계가 높다 보니까 이와 같이 가격이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종목이 반응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기존의 뭐 수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땐 뭐 이게 가격 단가가 뭐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해서 이게 뭐 손해를 보는 수주가 아니었냐 얼마 전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를 다시 돌이켜 보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지금은 뭐 기존의 수주 자체가 이제 플러스가 날 수 있는 뭐 재협상의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 점에서는 조선이 일단은 긍정적인데 주가는 오늘 유가를 반영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첫 번째 하락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간을 정해 놓기는 했지만은 추격 매수는 아니고요. 주가 가격에서 하락을 하고 나서 유가 같은 경우가 하락이든 상승이든 폭 자체가 2% 내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다시 조선주 같은 경우를 뭐 매수의 대응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러시아에서 그 LNG선 취소, 네네.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네. 그 조선주가 이제 펀더멘털이 좀 뭔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 러시아의 일시적 이슈라고 봐야 되나요?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실제 4월, 5월부터 그 한 척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취소가 됐었고 이제 뭐 한 척 더, 그다음에 나머지 한 척도 이렇게 추가가 실제적으로 되다 보니까 또 불거진 얘기고요. 제가 조선업을 좋게 봐서 긍정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팩트의 요인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점이라는 거를 또 강조를 드리면서 이 기존에 예정됐던 도크가 비면 다른 쪽에서 이 수주 같은 경우가 또 커버를 하면서 실제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조선주 섹터 자체 LNG 선을 중심으로 한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효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섹터.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조선주 그래? 그럼 이렇게 오늘 급락했을 때 좀 저가 매수 들어가 볼까? 근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오늘 살 때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당장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가 차트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가 이와 같이 시세가 형성돼 있던 뭐 하단 정도, 이 하단이 일봉으로 보자면은 주기가 한 15일 정도 됩니다. 반달 정도거든요. 근데
요게 단적으로 주가의 반영이 요런 구간 하락했던 구간까지 감안을 해보더라도 이런 식의 하락이 하루 만에 나타나면은 기술적 반등 요인은 있을 수 있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런 하락 자체가 주가가 빠르게 안 돌려지거든요, 통상. 오늘은 공매 같은 경우도 더해져서 매도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종가 저가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가의 국면 자체도 아직 과매도는 아닙니다. 가격이 꺾였을 때는 저희가 과매도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 국면까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던 그 60일 이격 같은 경우가 85 이하로 갔을 때, 예, 그까지 함께 감안을 해서 보면 오늘은 바로 매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디를 매수의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생각했던 가격이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봤던 가격이 지금은 깨버린 가격이거든요. 네. 어제 가격을 말씀드린 그런 측면이 2차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은 12만 원대 초반 전으로 해서 거의 다 가격적으로는 오기는 왔습니다. 예, 그 정도 가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거기에서 이제 거래량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같이 그렇게 그 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가격적으로는 그렇고 가장 큰 점은 그냥 유가의 상하락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또 8%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많이 밀렸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러한 시장, 이게 이제 다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 시장의 색깔이 변할 때 어떤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었던 그 금리 인상 시대에는 네. 보지 말아야 된다는 기술주들. 네. 이게 그냥 급반등을 네. 세게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아크 같은 경우도 9%가 상승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ETF 자체가. 그 시장이 템포가 빠릅니다. 시세가 이틀, 3일을 안 가거든요.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참 뭐 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조금 약간 마음속으로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은 시장일 때도 그렇고 자금들이 이게 투자의 기간 자체를 길게 늘려놓기보다는 뭐 짧으면 일주일, 뭐 더 단적으로 한 3일 이 정도로 줄여놓은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영향이 나타나는 거고요. 방향성이 확 안 잡혔단 말이죠, 시장이. 여기서도 뭐 갈팡질팡, 미국 시장도 갈팡질팡, 우리나라 시장도 갈팡질팡, 그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와 같이 조금 그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은, 즉 이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유가의 하락이 나타나니까 이와 같이 종목들이 좀 극단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고요. 반대급부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월요일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유가의 하락이 있으면은 순수화학주들이 시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침에 이 시세가 다였거든요. 일단은 한 4.8% 이 정도를 그냥 주고 주가가 다 되돌아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게 그 안 좋은 요소는 반영을 좀 계속 타이트하게 강하게 하고, 반대로 좀 수혜볼 수 있는 급부 자체는 시계열을 더 타이트하게 당겨와서 거의 단타성으로 반영을 해버리는 국면이거든요. 네. 이게 좀 불편한 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적절해요.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걸 확실하게 나쁘면은 뭐 포기라도 하는데, 네네.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헷갈리는데 네. 어쨌건 자, 지금 특징 섹터로 좀 어디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또 조선주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고, 네. 그다음 신재생 쪽 같이. 신재생도 오시아인이 뭐 보니까 많이 빠지던데. 네. 조금 오늘 한 11% 하락을 했다가
7%대로 마이너스를 줄이는 국면. OCI보다 더 그런 태양광과 관련된 포지션이,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그게 더 적은 하나솔루션은 한 9%대. 그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 정도 그 OCI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체크를 해왔다 보니까 그냥 중국의 요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조금 딱 선은 긋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산업통상부 장관님께서 그 무조건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중국과 관련해서 선을 끊는 발언이 있었다 보니까 그거는 아니다고. 일단은 그 발언은 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걸 랑도는구는 잘한 것 같고, 다만 오늘의 반응 자체는 시장에서 대입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 중국 쪽의 태양광 주가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의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로 가담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가 관세부터 해서 지금 뭐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사이를 풀어나가는 그 점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또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에서 중국의 태양광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쪽의 종목을 진입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일단 세계적으로 일단 에너지난 때문에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스케줄상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인 거잖아요. 네, 그냥 뭐 맞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쉽게 유가 내리면은 한번 뭐 안 되는 거죠. 네. 하긴 뭐 신재생 에너지의 단가들이 워낙 비싸니까 유가가 싸다고 하면은 비싼 거를 지금 바로 빠르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네. 저희가 유가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점은 한 70불 정도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그 효율 같은 경우가 떨어지게 됩니다. 유가로서 저희가 에너지를 하는 게 더 우세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점도 한번 함께 유가가 그까지 간다라는 말씀은 아니겠고요. 유가가 하락할수록 신재생 에너지는 좀 반대급부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액션을 잘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 플랫폼주들 비롯한 기술주들이 올랐는데 이걸 좀 지속적인 걸로 봐야 될까요? 저는 지속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 요인 정도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성장주군에서 유일하게 관심 가질 거는 뭐 엔터 업종 같은 경우 계속 뭐 챙겨볼 필요가 있는 정도. 나머지는 이렇게 저희가 다 그런 급부를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딱 대표 업종, 성장 중에 대표 업종 하나 딱 생각해 놓고 다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엔터 말씀하셨는데 하이브도 오늘 좀 올라요. 어제도 약간 올랐는데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모든 그 BTS 이슈가 끝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좀 명쾌하게 아직 뭐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저희 엔터 쪽 플레이는 하이브는 배제하는 게 낫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른다 해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 오르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얼마나 빠졌지? 고점에서 요새 최근에 급락했잖아. 그가 또 급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일단은 피하자. 반등 나오더라도 하이브는 배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종군 내에서도 그 주가가 움직일 때 엔터 업종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좋게 생각을 했더라도 그 좋게 보이는 요인, 뭐 BTS의 요인 자체가 거의 사그라들었다 보니까 아쉽지만 하이브는 배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흐름 네.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뭐 큰 변동 없습니다. 지금 보면 큰 변동이 없고 딱 아마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그런 수급 요인으로 움직여질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순매수 쪽으로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외국인이 한 8만 주 정도 사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네. 요거는 프로그램 매매다. 외국인 기준으로는 예, 프로그램 순매수 쪽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외국계 알겠습니다. 증권 쪽 기관은 매도, 이 기관 매도는 다 차익 거래로 집계가 되는 거겠고요. 네. 오늘 외국인 매수 자체는 네, JP모간 쪽, 메릴린치 쪽, 나머지 위탁 준거까지 감안하면 프로그램 감안하면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